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10시간씩 상사에게 치이고 고객에게 시달리며 뼈 빠지게 일하고 지쳐 잠든 새벽. 누군가 문을 따고 들어와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에서 정확히 절반의 돈을 빼내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음날 아침 여러분은 도둑을 맞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다시 출근 지호철에 몸을 싣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이 소름 돋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와중에도 여러분의 통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범인의 멱살을 잡을 수도 없는 이 완벽하고 합법적인 부의 강탈 사건. 그 범인은 천재 해커도 보이스피싱 사기꾼도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경제의 룰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 중앙은행입니다. 내가 아무리 커피값을 아끼고 투잡을 뛰어도 벼락거지가 되고 누군가는 숨만 쉬어도 벼락부자나 되는 이 지독하게 불공평한 자본주의 생존 게임. 오늘 그들이 금리라는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는지 그 소름 돋는 진짜 얼굴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도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였는지 완벽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중앙은행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인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내는 마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찍어내는 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진짜 무섭고 잔혹한 무기는 바로 기준금리라는 이름의 다이얼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돈의 중력입니다. 지구의 중력이 약해지면 무거운 자동차나 건물들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겠죠? 자본주의도 똑같습니다. 중앙은행이 다이얼을 돌려 금리를 밑바닥으로 내리면 돈의 중력이 사라집니다. 시중에 이자가 싼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주식, 코인, 아파트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의 가격이 미친 듯이 하늘로 둥둥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앙은행과 언론은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 이자가 거의 공짜예요. 얼른 빚을 내서 예쁜 집도 사고 주식도 사세요. 지금 빚 내서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경제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처음엔 빚을 내는 것이 두려워 망설입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내 옆자리에 앉아 같이 도시락 까먹던 김대리가 영끌에서 산 아파트가 1년 만에 5억이 올랐다며 외제차 카탈로그를 보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동창회에 나갔더니 빚내서 코인에 투자한 친구가 수십억을 벌어 퇴사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의 이성의 끈이 끊어집니다. 이 미친 돈잔치에서 나만 소외되어 영원히 가난해질 것 같은 엄청난 공포, 이른바 포모에 사로잡히게 되죠. 나만 바보같이 적금 붓고 있었네 라며 땅을 칩니다. 결국 우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가장 꼭대기에서 비싼 아파트와 주식을 사들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찍힌 자산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와, 나 투자 천재인가 봐. 진작에 빚을 낼걸 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노련한 사냥꾼이 짐승을 덫으로 유인할 때는 항상 가장 달콤하고 냄새 좋은 미끼를 듬뿍 뿌리는 법입니다. 모두가 비주로 만든 샴페인에 취해 비틀거릴 때 끔찍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계란 한 판이 10,000원을 넘어가고 점심밥값이 15,000원을 돌파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흉폭하게 눈을 뜬 겁니다. 바로 이때 다정했던 중앙은행의 얼굴이 밤의 그림자처럼 차갑고 무자비하게 돌변합니다. 어라? 파티가 너무 과열됐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어. 그들은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바닥에 내려두었던 금리 다이얼을 위로 확 꺾어버립니다. 돈의 중력을 다시 엄청나게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순간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생존 게임인 의자 뺏기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해보셨죠? 음악이 신나게 울릴 땐 모두가 웃으며 의자 주위를 돌며 춤을 춥니다. 이것이 시중에 돈이 넘치던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갑자기 음악을 뚝 꺼버립니다. 이게 바로 고금리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빈 의자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고 싸우지만 애초에 의자의 개수는 사람 수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끌에서 샀던 내 집의 대출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400만 원으로 폭등합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은행이 매달 피 같은 내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외식은커녕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이자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숨통이 조여옵니다. 버티고 버티다 못해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10억에 샀던 아파트를 8억, 7억의 시장에 던집니다.
나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옆집도 뒷집도 살기 위해 자산을 내다 파니 집값과 주식은 벼랑 끝에서 밀린 것처럼 폭락합니다. 제발 누가 내 집 좀 사가주세요. 애원해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시중에 돈이 말라버렸으니까요. 이것이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마법 지팡이를 휘두를 때 벌어지는 자산시장의 대학살입니다. 그들은 총이나 칼을 들고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저 뉴스 카메라 앞에서 우아하게 정장을 입고 한마디 할 뿐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5% 올리겠습니다. 이 고상한 한마디에 평생을 모은 평범한 가족의 전 재산과 눈물거운 월급이 허공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억울하고 등골이 설렁해지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자 더미에 깔려 비명을 지르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헐값에 빼앗기며 파산할 때 도대체 그 거대한 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우주의 먼지가 되어 날아갔을까요? 아니요. 자본주의에서 돈은 절대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동할 뿐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 게임의 룰을 미리 알고 조용히 숨죽여 현금을 들고 기다리던 극소수의 거대 자본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포모에 빠져 빚을 내어 꼭대기에서 집을 살 때 진짜 부자들은 이미 파티가 끝날 것을 알고 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두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자 폭탄을 맞고 알짜배기 아파트와 우량 주식을 반값 세일로 눈물 삼키며 던질 때 그들은 미소를 짓고 나타납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하듯 여러분이 피눈물로 던진 그 귀한 자산들을 아주 싼 값에 바구니에 쓸어 담습니다. 싸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시간이 흘러 폭풍이 지나고 경제가 다시 바다를 기면 중앙은행은 또다시 금리를 내리며 새로운 파티를 준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반값의 자산을 쓸어 담았던 부자들의 재산은 2배, 3배 폭발적으로 늘어나 상상을 초월하는 거부가 됩니다. 반면 빚에 쫓겨 모든 것을 잃었던 평범한 사람들은 다시 빈손으로, 아니 거대한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안고 출발선 한참 뒤로 밀려나 뼈 빠지게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뼈아픈 진실이자 금리라는 마법의 진짜 목적, 합법적인 부의 거대한 이동입니다. 중앙은행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대한 사이클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게임의 룰을 아는 극소수에게 부를 몰아주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 잔혹한 생존 게임의 진실을 들으니 화가 나시나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억울하고 절망적이신가요?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를 낸다고 해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거나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 바다를 향해 삿질을 하고 욕을 한다고 파도가 멈추지는 않으니까요. 월스트리트의 넥타이 맨 사람들, 전설적인 투자자들 사이에는 수십 년간 내려오는 절대적인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 즉 중앙은행과 맞서 싸우지 마라. 우리는 일개 개인입니다. 중앙은행의 결정을 바꿀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종하는 룰을 읽어낼 수 있다면 파도의 리듬을 타는 서퍼처럼 이 잔혹한 게임에서 먹잇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파티를 열기 위해 음악을 틀려고 할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자산의 길목을 지키고 그들이 파티가 과열되어 음악을 끄려고 할 때 욕심을 부리고 과감하게 현금을 쥐고 빠져나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켜듯이 경제에도 금리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땀과 노동력만 믿고 우직하게 노를 저을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불어오는 금리라는 거대한 바람의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땀방울이 온전한 내 자산이 되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은행을 넘어 금리라는 마법 지팡이로 전 세계의 부를 쥐락펴락하고 재분배하는 중앙은행의 소름 돋는 진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왜 매일 아침 지구 반대편 미국에 있는 파월 의장 할아버지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중앙은행이 이렇게 금리까지 조절해가며 열심히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사실 단 1g의 황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한낱 종이와 컴퓨터 화면 속 숫자에 불과한데 대체 우리는 왜 이 조각을 진짜 돈이라고 굳게 믿고 매일 아침 지옥철을 타며 치열하게 일하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금이라는 단단한 족살이 풀려버린 세상에서 오직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과 국가의 법만으로 굴러가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약속, 바로 법정화폐 시스템의 진짜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단순한 종이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어 완벽한 돈으로 만들었는지 그 마법 같은 화폐의 역사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본주의 생존력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구독은 제가 이 잔혹하고도 흥미진진한 자본주의의 흑막을 계속해서 파헤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신비로운 법정화폐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